네, 안녕하십니까. 사운드 마스터입니다. 자, 오늘 보실 오디오는 야마 RS202 리시버 앰프입니다. 네, 이 앰프는 가성비 좋고 기본기에 충실한 앰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앰프인데요. 네, 100W 플러스 100W급 출력에 튜너하고 블루투스가 내장된 리시버입니다. 이 앰프는 기본에 아주 충실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. 비록 엔트리 레벨 저가형 앰프이지만 네, 기본 기능 및 디자인이 매우 훌륭하고 블루투스 기능도 있어서 편의성이 뛰어납니다. 네, 이렇게 가성비가 좋은 편인 이 앰프도 몇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. 일단 광단자 지원이 안 되고요. 그 다음에 스피커 단자가 바나 단자가 아닌 클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도 지원이 안 되고요. 근데 문제는 그런 부가적인 기능 외에도 제일 중요한 그 음질 또는 음색의 문제가 있는데요. 청하신 비욘세의 Love on Top. 자, 그러면 실제 음원을 플레이하는 걸 한번 들어보시죠. 네, 전반적으로 소리가 좀 탁하고 거칩니다. 물론 이 앰프만 들어서는 잘 모를 수 있는데 다른 앰프와 비교를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 앰프 뚜껑을 열고 내부를 보니까 예상대로 내부의 콘덴서가 그 일반형 콘덴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. 이 모델보다 상위 모델들은 그 오디오 전용 콘덴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유독 이 모델은 좀 저가형이라 그런지 전반적으로 그 콘덴서들이 전부 그 일반형 범용 콘덴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. 네, 이 제품에 들어가 있는 콘덴서는 엘라 RE3라는 부품으로 범용 일반용 콘덴서입니다. 가격은 한 개에 170원 정도 하니까 보통 오디오 콘덴서가 500원에서 한 1000원 정도 하는데요. 원가 절감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제품의 콘덴서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음질을 개선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. 자, 야마 리시버 음질 개선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. 방법은 콘덴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음질을 개선할 거고요. 작업 대상은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, 네, 그럼 너무 작업 범위가 커지니까. 먼저 입력단의 커플링 캐패시터하고 메인 앰프 쪽의 커플링 캐패시터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기존 제품을 대체할 그 콘덴서는 먼저 엘라 실맥2라는 오디오용 콘덴서를 사용할 건데요. 이 모델은 실키한 음색이 특징이고 정말 그 이름처럼 아주 실키한 상당히 곱고 부드러운 소리를 내주는데요. 그래서 이 모델하고 그 다음에 니치콘 KW라는 중고역 쪽에 아주 음색이 훌륭한 컨덴서를 사용할 거고요. 그 다음에 니치콘의 FG라는 또 모델을 사용할 예정입니다. 자, 작업을 하려면 이제 이 제품을 이제 뚜껑 케이스를 열고 분해를 해야 되는데요. 양쪽에 뭐 나사 4개만 풀면 되는 줄 알았더니 약간 조금 신경 쓸 부분이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안쪽에 그 쇠로 이제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진 이제 그 모서리 같은 게 있는데요. 돌출된 부분이 보이시죠?
이 부분이 이제 상단에 이제 그 홈에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접혀 있어 가지고 좀 분해하느라 좀 애를 먹었습니다. 이 상단 케이스를 분해하시려면 저 아까 그 튀어나온 홈 부분을 모서리 부분을 그 접혀 있는 부분을 이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 가지고 곱게 펴준 다음에 위로 살짝 들어 올리시면 네, 되겠습니다. 네, 간단하게 회로 설명을 먼저 드리면 네, 이쪽 그 오른쪽에 가장 큰 부분 차지하는 것이 이제 그 전원 트랜스가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방열판 쪽에 있는 게 당연히 이제 파워, 출력 TR이 되겠죠. 출력 TR과 방열판이 되겠고.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앙에 큰 콘덴서가 이제 그 전원부의 평활 콘덴서가 되겠고요. 그래서 이 보드를 보시면 이제 이게 메인 보드인데요. 이 메인보드에 전원부하고 그 다음에 메인 앰프, 그 다음에 입력단과 셀렉터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뭐 릴레이 이런 것도 들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방열판 위에 있는 거는 이거는 이제 온도 보상 회로가 되겠고요. 그다음에 요 뒤쪽에 이제 볼륨 쪽에 붙어 있는 게 요 회로가 이제 볼륨과 블루투스 회로가 되겠고요. 네,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 붙어 있는 이 보드가 튜너부하고 이제 톤 컨트롤 쪽에 이제 회로가 되겠고요. 그냥 IC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딱히 뭐 개선할 여지는 없습니다. 그 다음에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보드가 이제 그 헤드폰 출력 단자하고 스피커 셀렉터가 붙어 있는 부분이죠. 그 다음에 다시 보드로 넘어와서 보시면 보드 위에 이 메인 앰프 쪽에 트랜지스터 말고는 사실 다른 것들이 안 보이는데요. 사실 이 앰프 기판 뒷면에 그 IC 칩들이 들어있어요. 그래서 이쪽에 이제 IC 칩이 하나 들어있는데요. 이 IC 칩이 이제 그 셀렉터, 입력 쪽에 셀렉터 하는 전자식 셀렉터 기능을 하는 칩이 하나 있고, 그 다음에 이쪽에 뭐 OP-앰프 하나 있고요. 그 다음에 대부분 보면 이제 그 중요한 칩들은 요 바닥에 붙어 있어서 이제 전면 위에서는 이제 보이지 않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콘덴서들만 이렇게 보이는데요.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에 있는 요 까만 것들은 이제 릴레이. 그래서 이제 스피커 A, B 두 조 운영할 수 있는데 스피커 A, B 그 다음에 헤드폰 쪽에 릴레이가 되겠고요. 이쪽 오른쪽에 있는 조그만 트랜스하고 퓨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리모컨 수신을 하기 위한 그 대기 전류죠. 대기 전류가 일로 흘러가지고 리모컨 신호가 들어오면 이제 전원을 동작시키는 그 스위치 온 하는 회로가 이쪽에 들어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선할 부분은 이제 그 입력단 쪽에 커플링 캐패시터들, 뭐 라인 1, 2, 3, CD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바로 입력에 바로 이제 그 앞에 붙어 있는 이제 콘덴서들이 이제 커플링 콘덴서인데요. 커플링이라는 거는 이제 그 역할이 이제 DC 전류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요. 이 오디오에서는 DC 전류가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. 근데 어쨌든 이제 이 커플링만 바꿔도 음색이 많이 바뀝니다. 그래서 이 커플링들을 바꿔주시면 좋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프리앰프 단에 컨덴서를 바꿔주면 좋은데 이거는 이제 사실 그냥 밑에 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건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. 그 외에 이제 그 프리단하고 메인단으로 넘어가는 이제 그 커플링 쪽, 커플링 쪽이 이제 이쪽이 되는데요. 프리와 메인이 연결되는 부위, 이쪽에 커플링 캐패시터를 교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화면은 이제 이 RS202 앰프의 그 서비스 매뉴얼에 들어있는 이제 회로도인데요. 여기서 이제 작업할 부분을 알려드리면, 자, 이쪽 왼쪽에 있는 이쪽이 다 이제 입력단이고요. 입력단 쪽에서 들어오는 CD, 뭐 라인 1, 2, 3에 들어오는
그 입력단에 붙어 있는 컨덴서들, 커플링 컨덴서들을 다 교체할 예정이고요. 대부분 다 10마이크로 50V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. 대부분 다 10마이크로 50V.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전자식 셀렉터가 되겠고, 그다음에 사실 이게 이제 프리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. 어쨌든 이제 이쪽을 거쳐서 이제 그 신호가 들어오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메인 앰프 쪽이 되겠고요. 메인 앰프로 들어오는 길목에 있는 이제 커플링 컨덴서 두 개, 여기하고 이제 여기 이 컨덴서를 교체해 줄 거고요.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뭐 그 그라운드 쪽에 붙어 있는 컨덴서도 있는데요. 그라운드 쪽에 컨덴서 1마이크로 50V도 교체를 해줄 예정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블루투스 입력단에 들어오는 컨덴서가 있는데요. 네, 이쪽 블루투스 이것도 10마이크로 50V인데 블루투스 입력이 일로 들어와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쪽 출력 아웃풋 1, 2 이쪽으로 이제 출력이 나가는데요. 이쪽에 붙어 있는 10마이크로 50V 콘덴서도 마찬가지로 교체해 줄 예정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보드를 이제 드러내야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데요. 이 메인 보드를 드러내실 때는 이제 물론 이제 여기 붙어 있는 나사들 풀어 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전원부 들어가는 요 커넥터들, 요 커넥터 하나, 둘, 그 다음에 메인 앰프로 들어가는 커넥터 셋, 그 다음에 온도 보상회로 들어가는 커넥터 다 제거를 해 주시고요. 네,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는 이 리본 납작한 하얀색 케이블 있잖아요. 리본 케이블인데 이 케이블은 그냥 손으로 쑥 빼면 빠집니다. 그래서 원래 어디 꽂혔는지는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작업하시기 전에 사진을 미리 찍어 놓으시고요. 손으로 빼서 분리한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이거는 이제 그 작업하기 전에 원래 오리지널 상태의 모습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평활 콘덴서 메인 중앙 쪽에 이제 콘덴서 큰 게 두 개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. 평활 콘덴서 이전에 제 동영상에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이제 그 잔류 전압이 남아 있는데 이게 그 쇼트가 되면 스파크가 튀고 좀 위험하니까 미리 그 전압 체크를 해가지고 방전을 시켜야 되는데요. 그래서 이렇게 이제 테스터를 두 개 물려가지고 전압 체크를 해보니까 뭐 0.28V로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방전이 거의 다 된 상태로 보고 그리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. 네, 작업하는 모습이고요. 그다음에 요게 이제 그 작업이 끝난 다음의 모습인데요. 그래서 콘덴서 종류를 여러 가지 다 썼습니다. 니치콘 KW도 넣었고, 그 다음에 엘라 실믹2도 집어넣었고, 그 다음에 그 니치콘 FG도 집어넣었습니다. 이 여러 가지를 사용한 이유는 뭐 집에 남아있는 부품을 활용한 것도 있지만, 그 채널별로, 이 입력별로 그 콘덴서의 음색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각각 콘덴서의 특성도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여러 가지 콘덴서로 교체를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쪽 위에 있는 이 두 개는 이제 블루투스 입력 쪽 콘덴서인데요. 이것도 교체를 해주시고요. 예. 그 다음에 요거는 아마도 이건 그라운드 쪽 아마 그 콘덴서인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상단에 요것도 메인 앰프 쪽 들어가는 그 콘덴서인데요. 교체를 해줬습니다. 자, 그럼 작업 후 콘덴서 교체한 다음에 음질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먼저 튜너 쪽 소리 들어봤는데요. 확실히 음질이 깨끗해지고 고음이 맑아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. 같이 만날 수 있는 것도 교체 전에 운명인 들었던 것 그 같고, 제가 탁하고 오늘 같은 오늘 답답한 나왔는데 그 거친 여기 소리는 계신 많이 사라진 저희가 느낌이었습니다. 정할 수 없는
20일 사연. 네,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